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종훈 평론가 먼저 준비한 말부터 들어볼까요? 늘 그렇듯이 오늘도 오디오로 준비했습니다. 예.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허위인 부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과장인 부분은 꽤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그 잠정적 결론으로 보이고요. 일단 학력으로 보면 경기대 회화과를 졸업해서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대학원입니다. 석사를 하시고 국민대학에서 박사를 하시고 그리고는 서울대 경영대 이게 특수대학원이에요. 특수대학원에서 EMBA라는 2년짜리 석사 과정을 하신 것은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서울대 경영학과를 완전히 허위로 안 나왔는데 나왔다고 거짓말한다. 이건 사실 아니고요. 결국은 제가 어저께도 어디선가 얘기했는데 이게 대학의 잘못일 수도 있다. 네, 이수정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목소리인데요. 네. 윤석열 후보부인 김건희 씨 허위 학력 기재 관련 의혹에 대한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들으신 오디오는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이 어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인데요. 예. 앞서 유튜브 화면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김건희 씨는 실제로는 기업인들이 많이 다니는 서울대 경영학과 대학원이 아닌 경영전문대학원이라는 특수대학원에서 네. EMBA라는 걸 했습니다. 예. 네, 지난 2014년 국민대 겸임교수로 지원할 때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라고 학력을 기재했어요. 아하. 이와 관련해서 이수정 위원장이 방금 들으신 것처럼 예. 김건희 씨 학력 문제는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아하. 대학의 잘못일 수도 있다. 이봉우 연구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이 서울대가 잘못한 겁니까? 여기서 갑자기 대학의 잘못이 나오기에는 너무 좀 군색한 거 같고요. 이거를 제가 만약에 똑같은 일을 했다 그러면 가정을 해서 생각해 봤거든요. 네. 다른 완전히 교육 과정이 다른 학위를 예. 학력으로 기재하거나 예. 5일짜리 연수를 네. 학력으로 기재하거나 아마 내가 그랬다면 나는 큰일 났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뉴스하이킥 패널에서 잘리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말을 줄여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수정 예. 공동선대위원장은 과장이라고 봐야 되고 네.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말을 축소. 줄여 쓰다 보니까 축소였다. 네, 그러니까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을 줄여서 서울대 경영대학원 이렇게 썼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도 멘트를 하나 했는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오디오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렇다면 허위가 아니라는 말이냐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지금 허위인 게 네. 눈앞에 들여다 보이고 있는데 그분 눈에만 보이지 않는 건지. 네. 왜냐하면 영락 여상을 영락 여고라고 쓰셨죠. 예. 교생 실습한 걸 가지고 근무했다라고 경력으로 쓰셨고요. 예. 또 그 뉴욕대 연수 같은 경우도 예. 밝혀졌지만 서울대가 개설한 네. 그 프로그램 중에서 5일짜리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었던 겁니다. 네네. 근데 그것을 학력인 것처럼 학력란에다 쓰셨던 거죠. 이런 게 어떻게 과장으로 볼 수 있습니까? 고민정 의원은 과장이 아니라 허위다 이런 내용이죠. 네, 방금 들으신 말은 오늘 고민정 의원이 YTN의 항보선의 출발새 아침과 인터뷰에서 했던 말인데요. 네. 고민정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김건희 씨는 영락 여상을 영락 여고라고 썼고요. 그리고 교생 실습을 교사로 근무했다고 쓰는 기재한 바가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런 경우 또 있습니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 지난 2004년 서울대 시간 강사에 지원할 때 네. 이력서에 2년제 한림 성심대를 이력으로 적어야 되는데 여기서 성심자를 빼버리고 네. 한림대라고 썼어요. 근데 4년제 한림대학교가 따로 다른 있거든요. 종합대학이죠. 예. 예. 그러니까 2년제 한림성심대에서 강의한 것처럼 강의를 했는데 한림대에서 강의했다 이렇게 쓴 거죠. 예.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측에서는 단순한 기재 실수, 착오 네. 이런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수정 위원장은 과장이다 아하.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예. 그런데요, 영락 여상과 영락 여고 완전히 다른 학교거든요. 네. 한림성심대, 한림대 역시 다른 학교입니다. 완전히 네. 다른 학교입니다. 네. 제가 국어사전에서 과장이란 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을 부풀려 나타내는 것 이렇게 나오던데 이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다른 건. 다른 학교니까요. 예, 완전히 다른 학교 이름을 학력란에 적는 건 사실 부풀리는 것과는 좀 다르지 않나요? 네. 그 뉴욕대 5일 연수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실제로 갔다 온 것도 뭐 사진으로 확인된다. 이렇게. 그건 과장이죠. 아 예. 다녀왔잖아요. 네. 그렇죠. 5일짜리지만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측에서 처음에 민주당에서 이 얘기를 꺼냈을 때 예. 김건희 씨의 뉴욕대 연수는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냐 이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민주당에서 네. 공격했거든요. 예. 5일이지만 갔다 왔다. 아하. 그리고- 강의 듣는 사진도 공개했던데요. 네. 네, 사진을 5일을 봤어요. 가서 네. 배웠으니까 음. 배웠으니 학력란에 적는 거다. 그렇죠. 이건 허위가 아니죠. 이건 거의가 아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 사석에서 5일짜리 추모 단기 연수 갔다 오고 친구나 지인에게 야 나 뉴욕대 연수 갔다 왔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네. 이건 허풍이나 가장일 수 조금 있는데 창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력서에 학력란 적는데 이런 걸 적는 건 저는 처음 봤거든요. 음흠. 그리고 이게 말줄임이라고 얘기하고 실수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럼 서울산업대 졸업생들이 서울대 졸업이라고 쓰는 거는 괜찮은 건가요? 아하. 말줄임이잖아요. 예, 그것도 과장이나 축소라고. 한림성심대에서 해석을. 성심자 떼듯이 산업자만 뺐는데 음흠. 지금 유튜브에 이미지 하나 올려놨는데 김건희 씨가 지난 2006년과 2013년에 겸임교원 자리에 지원하면서 네. 이력서에 2006년에 NIU 뉴욕대에서 연수했다 이렇게 적어놨고 예. 2006년에 이제 서울대 글로벌 리더 프로그램 일환으로 5일이지만 다녀온 건 맞으니까 네.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음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이긴 해요. 다녀왔잖아요. 다녀온 건 맞다. 네. 예. 그럼 학력란에 적을 만한 그게 학력 문제가 이력은 되네. 아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5일짜리 프로그램을 연수 학력으로 인정해주는 대학들이 있는가 예. 이걸 찾아봐야죠. 거기다가 5일인데 10월에서 11월 이렇게 두 달로 기재를 했지 않습니까? 아, 어떤 거는 2016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이력서에. 아예 연도만. 예, 연도만 적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5일을 갔다 와도 이걸 연수 학력으로 인정해주는 대학이 있다면 뭐 문제를 삼을 수는 없겠죠. 네. 그리고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 말처럼 과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음흠. 허위가 아니라 과장이죠. 네.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런 대학이 있습니까? 교수님? 뭐 제가 아는 중에는 없고요.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독립된 별도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서울대의 프로그램 안에 중에서 네. 해외 다녀오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이걸 독립적으로 떼내서 네. 별도의 학력으로 기재하는 것은 저는 올바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 관계자가 이런 얘기도 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대 그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 이력을 적고 예. 그 다음에 뉴욕대 연수 프로그램을 적었기 때문에 네. 이건 학교 측에서 네. 연도가 겹치기 때문에 검증을 충분히 했었어야 이해할 수 된다. 있다. 아, 그거. 네.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네요. 그러게요. 뭘 말하기 참 어렵네요, 진짜. 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광남중학교에서 교생 실습을 했는데 예. 이걸 이력서에 교사로 근무했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것도 뭐가 문제냐 그럽니다. 교생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냐? 네, 학생들은 그렇게 부르긴 학생들은 합니다. 선생님이라고 예. 부르지 않냐? 구분 없이. 그리고 교생은 근무 안 하냐? 근무합니다. 수업 준비하고 근무하지 않냐 학교에서? 네. 근데 참고로 제 주변에서 제가 교생 실습하고 와서 이력서에 교사 근무라고 적은 걸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제가 교생 실습 해본 적이 없고 또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봉우 연구원께 물어볼게요. 주변에 그런 분 있으세요? 아, 일단 없고요. 네. 저라면 그렇게 못 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나중에 일이 채용 취소되거나 이럴 게 걱정이 돼가지고 맞습니다. 밑에 꼭 그런 분 저라면 못할 있잖아요. 것 같아요. 네. 만약 위의 사실이 허위로 밝혀질 시에 뭐 예. 임용을 취소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실제로 그거 허위 이력으로 그냥 보통 청년들 중에서 채용 취소되는 사례들도 많아요. 있죠. 네. 있죠. 많습니다. 그리고 실습은 실습이죠. 근무가 아니죠. 예. 예. 근데 뭐 근무를 하니까 음흠. 국민의힘 측 얘기처럼 근무를 하니까 음흠. 학교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근무라고 적었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니까 허위가 아니고 네, 과장이다. 과장이다. 누리꾼의 유명한 댓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해병대 체험 캠프 다녀왔습니다. 이제 저도 귀신 잡는 해병대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들을 모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말. 이종훈 평론가, 두 번째 말은 어떤 말입니까? 두 번째 말 역시 오디오로 준비했습니다. 오디오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30살 정도 된 아들한테 5천만 원 정도 저는 뭐 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마치 이제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100% 안 했다고 확신하시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라면 30대 된 30살 된 남자가 2, 3천만 원 돈 못 벌겠습니까? 뭘 해서든지 알바해서라도 그 정도 벌 수 있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맡고 있는 현근택 대변인 목소리인데 네. 이재명 후보 아들 도박 의혹 관련한 이야기 같네요. 네, 방금 들으신 말은 현건택 대변인이 어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했던 말인데요. 예.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과 관련해서 아들 동호 씨가
불법 도박을 시작한 지난 2019년 이후에 1, 2년 사이에 8,878만 원의 예금이 급증하는 늘어나는 네.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예. 이재명 후보가 중요한 5천만 원 외에 나머지 재산은 어떻게 번 거냐 이렇게 공세를 펼치는 것에 대해서 현근택 대변인이 30살 남자가 알바를 해서라도 2, 3천만 원 못 벌겠냐라는 대답을 했죠. 알바해서 2, 3천만 원 번다. 글쎄요. 30살 때 이게 뭐 취업해서 그렇게 받는 분이야 계시겠지만 네. 뭐 알바하면 쉽게 이렇게 벌 수 있는 돈인가요? 이정훈 평론가 어때요? 알바를 해서 이제 얼마를 벌 수 있는지를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까요? 예.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을 받는 알바생을 기준으로 할게요. 네. 그러니까 2019년에 이제 돈이 증가했으니까 2019년에 이 최저임금은 8,350원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아들 동호 씨가 최저임금을 받는 알바를 했다면 8,350원의 최저임금을 받는 알바를 했다면 월급은 174만 5,150원이 되고요. 네. 연봉은 2,094만 1,800원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받는 알바생으로 했다면 2천만 원을 통장에 모으려면 네. 1년 동안 한 달에 78,400원만 써야 돼요. 음흠. 이걸로 생활을 해야 되고요. 예. 나머지는 다 모아야 됩니다. 아하. 그리고 3천만 원을 모으려면 네. 번 돈을 단 1원도 쓰지 않고 1년 반을 모아야 됩니다. 아하. 그것도 알바를 계속해서 시간 날 때마다 다 해야 되는 다 해야 거잖아요. 되죠. 그래서 사실 이제 하나가 아니라 뭐 투잡, 쓰리잡 하면 가능은 한데 요거보다 더 줄일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30살 된 남자가 2, 3천만 원 못 벌겠냐. 알바에서도 그 정도는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봉우 용보는 30살 때 3천만 원 통장에 있었어요. 아유 없었습니다. 단언컨대 지금도 단호하게 없습니다. 얘기하시네. 지금도 단언컨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20대 중반인 딸 생일이라고 10만 원 줬더니 난리가 났어요. 아빠가 10만 원 줬다고. 아, 그거는 평소에 너무 안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게 좀 문제긴 한데 청년들이 그 뭐 1,000만 원 단위 돈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는 아니, 누구나 근데 아마 공감할 그런데 거예요. 대변인이 이런 말도 있잖아요. 30살 정도 된 아들한테 5천만 원 정도 저는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봅니다. 10만 원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표창원 DJ께서는 현실이고 네. 현실과 좀 떨어진 얘기 아닌가. 아니 그리고 이제 제 딸도 알바하다가 그 최저임금 주는데 직장에 취직을 했었어요. 번역하는 곳에. 그래가지고 2년 동안 모은 게 뭐 1,000 얼마 되더라고요. 많이 모으셨네. 예, 뭐 이렇게 거의 안 쓰고 모았던데 네. 그래서 좀 알아요.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네. 이게 청년들이 2, 3천만 원 그거 큰 쉬운 돈 돈이죠. 아니다라는 건 네. 분명합니다. 오늘 정의당의 김창인 선대위 대변인도 이와 관련해서 논평을 하나 냈는데요. 예. 오디오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청년들의 현실을 모르는 것을 넘어 우롱하는 행태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청년들이 취업해서 받는 첫 월급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73.3%입니다. 청년 4명 중 3명은 이 최저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으며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천만 원을 받지 못하면 비정상적이라니요. 게다가 5천만 원이 그냥 줄 수 있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식에 대한 애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실제 청년들 반응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죠. 네, 인터넷과 SNS에서도 방금 들으셨던 정의당 김창인 대변인과 비슷한 반응들입니다. 네. 누리꾼들 댓글 글들 좀 소개해드리면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취직을 해도 1년에 3천만 원 모으기 쉽지 않다. 그렇죠. 어이가 없다. 아니 어이가 없다 못해 화가 난다. 아르바이트로 그 정도 돈 모을 수 있다면 누가 취직하겠냐. 제발 그 알바가 뭔지 나한테 소개 좀 해주라. 예. 이런 분노의 참 목소리가 가득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받는 알바생이 1년에 3천만 원 모았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은 책 내야 된다고 봅니다. 짠돌이 재테크. 네. 왠지 책 내야 된다고 보고 맞아요. 뉴스 아이킥에서 미니 인터뷰 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해야 이런 되죠. 부분. 네. 비결을 좀 네. 공유할 수 그렇죠. 있도록. 공유해야 됩니다. 예. 하지만 이게 사실 근데 현근택 대변인이 말하기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청년유니온과 알바 노조 노동조합이 이야기를 했는데 네. 조건이 있으면 됩니다. 부모님 집에 같이 살고 학자금 등 기타 비용을 부모님이 다 대주고 예. 용돈도 다 대주고 그런 20대 청년이 혹은 30대 30살이 아르바이트로 그 정도 돈을 모은다. 뭐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르바이트로 3천만 원 모으는 거 힘듭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 정도 되는 부모님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저 같은 부모 있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말말말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봉우 연구원 어떤 거 준비해 오셨죠? 네, 저는 오늘 대선에서 항상 튀어나오게 되는 네거티브 비방전 관련된 말을 가져왔는데요. 예. 지금 거대 양당에서 서로 비방전이 특히 가족을 둘러싸고 상당히 좀 극도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12월 20일 그저께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발언과 그에 대한 두 대선 주자의 반응까지 어제 MBC 보도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대통령 후보들은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논쟁해야 한다며 네거티브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네거티브 전쟁은 그만하시고 민생과 우리나라 경제의 앞날을 위해서 각 후보들이 어떠한 주장을 내걸고 윤석열 후보는 네거티브 중단에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한국 정치사에 그렇게 된 일은 없었다며 회의적인 반응도 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정책 선거는 자신이 먼저 주장했다며 윤 후보는 정책 토론부터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 정책 토론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합시다. 1대1 토론합시다 했더니 이걸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또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의혹, 서로 간에 공방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김종인 위원장 서로 그만하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사실 서로 그래서 그 가족들을 향해서 고발까지 계획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총괄위원장이 이 발언을 하면서 그 고발 계획도 이제 취소를 한 거거든요. 아들에 예. 대한. 어허.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 그만하자는 건데 사실 방금 들으셨지만 두 후보는 정작 그렇게 반응이 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미지근한 반응인데. 아니 근데 예.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에 김종인 위원장이 하지 말라고 해서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예, 근데 내가 먼저 정책 선거 하자 그랬다. 안 하는 건 저쪽이다. 이렇게 다시 이제 그거를 역으로 공격하는데 또 이제 태도를 보인 거죠. 예. 하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양당에서 나오는 발언을 보면 도가 넘은 발언들이 너무 많고요. 아하. 이걸 또 언론 보도가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오늘 우리도 방금 전에 이종훈 평론가와 함께 다뤘지만 지난주에 보도로 시작된 허위 이력 기재 의혹이 사실 본질적인 의혹인데 네. 이게 비슷한 시기에 다른 유튜브랑 다른 언론사에서 줄리 의혹이 같이 보도가 됐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 예. 인터뷰 보도였죠. 내가 줄리를 봤다는 식의. 그리고 김건희 씨의 반박 인터뷰 같이 나오면서 이제 범 여권에서는 그걸 가지고 과거 사생활, 심지어는 외모를 언급하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재명 후보 아들 이동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도박 그리고 성매매 후기글 관련 논란이 원래 본질인데 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걸 가족 전체로 확대시켜서 범죄자 집안이다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개 양당의 발언 오디오로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 아시다시피 뭐 전과 3범, 4범 이렇게 되고 그 후보의 아버지도 옛날에 뭐 저 상습 도박했다고 그 본인의 자서전에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아들까지 상습 도박을 사실상 자백한 게 됐으니 3대를 이어서 이게 범죄자 집안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거죠. 이제 기자한테 오히려 이제 물어봤다 그래요. 몇 년생이냐 기자가. 예. 네, 그래서 70년생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오빠네요. 네. 여동생처럼 대해주세요. 제가 청와대 들어가면 가장 먼저 초대해서 식사 대접해드릴게요. 오마이뉴스 기자하고는 그런 통화를 했다 그러고요. 네, 논란이 됐던 발언들이죠. 김의겸 의원 발언의 경우에는 인용해서 언급한 해당되는 오마이뉴스 기자가 김의겸 의원에게는 유감을 표명하고요. 또 김건희 씨에게는 사과의 뜻을 표명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12월 13일에 있었던 그 오마이뉴스 기자 김건희 씨와의 인터뷰 중에 보도로 안 나간 부분을 이제 김의겸 의원이 12월 15일 TBS 뉴스공장에 나가서 전원 형식으로 얘기를 한 건데 네. 이게 뭐 나름대로는 그 좀 거만하다는 식의 이제 비판을 위해서 인용한 것 같지만 들어보셨다시피 오빠라는 뭐 칭호를 하거나 이게 또 줄리 의혹 관련 보도 인터뷰 보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네. 그 관련한 인상을 아무래도 심어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가 직접 해명했습니다. 네. 분위기를 편하게 하려다 보니까 뭐 호칭 얘기도 나왔던 것이고 청와대 얘기도 내가 먼저 꺼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적 관심사가 아닌 부분을 김의겸 의원이 얘기해버렸다고 비판했고요. 아하. 그리고 김건희 씨에게 대신해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김진태 그 국민의힘 위원장 발언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괜히
아버지의 얘기까지는 이재명 후보 아버지 얘기까지 나와서 일종의 뭐 연좌제처럼 지금 범죄자 그러니까요. 집안이라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MBC 그 김종배 시선집중 12월 17일 방송이었는데 진행자인 김종배 평론가가 그렇게 가족 2억까지 가져오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발언들이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그럼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저는 왜 그런지 양 당에서 특히 정치권에서 이런 심한 발언이 나오는 이유가 되게 궁금해요. 네. 이게 전략적으로 먹힌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그건 전략적인 판단 끝에 나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매번 그렇군요. 이건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들의 자질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개개인의 예. 개개인 의원들의 정제된 사실과 의견으로 논리적으로 설파할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급한 네. 그런 주장과 표현들을 사용을 해서 상대방에게 흠집을 내겠다 이런 감정 섞인 과욕이 결국 이런 참사를 만들어냈다라고. 과욕이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 생각합니다.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 실제로 이제 대선 캠페인 이런 데서 보면 그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선대위의 자리를 맡고 있는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방송이나 뭐 신문 인터뷰에서 네. 개인 플레이 하는 거를 선대위 조직에서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하죠, 조직에서는. 약속된 플레이, 팀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개인 플레이를 하다 보면 축구로 보면 꼭 볼을 커트 당해서 역습 찬스를 내주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실점의 빌미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 막말 논란이 번지다 보면 오히려 역공을 맞기도 하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있죠. 그런데 이봉호 연구원, 네. 사실은 여야 의원들의 발언도 문제긴 하지만 이 발언들을 그대로 퍼나르고 확대 증폭시키면서 더 이야기거리로 만들어내는 그런 언론의 태도도 또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의원들 개개인의 발언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원인 제공은 거기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네. 그게 확대 재생산돼서 반응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가열되면 또 그런 발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는 점에서 우리 언론이 지금 너무 네거티브전 말싸움을 중계만 하고 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지금 부추기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아들 쪽을 먼저 보면요. 12월 17일부터 21일까지 네이버 뉴스 기준으로 이재명 범죄자 집안이라는 이 선정적인 키워드로 직접 언급한 보도가 42건이나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 방금 들었던 김진태 위원장 발언을 그대로 옮긴 발언들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재명 후보 측의 해명 이런 걸 덧붙이는 식이고 그런 발언이 잘못됐다는 비판 보도는 5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42건 중에. 예. 그리고 김건희 씨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후보 쪽도 네. 오마이뉴스가 사실 12월 14일 날 그 줄리 의혹 관련 보도를 인터뷰 보도를 한 것이거든요. 네. 그날 하루 만에 그 인터뷰를 받았은 보도가 29건인데 이런 식의 네거티브전 사생활, 가족의 사생활까지 가져오는 거 잘못됐다는 비판 보도 딱 한 건. 네. 그리고 오마이뉴스 같은 매체에서 비판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하. 그리고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만에 줄리 언급한 보도가 300건 이상이고요. 이 중에 상당 부분은 범여권의 외모, 성형까지 언급한 발언들을 그대로 받아쓴 보도들이고 심지어는 유튜브에서 진짜 줄리를 찾았다면서 다른 사람의 사진까지 공개한 그런 미확인 주장을 받아쓴 보도도 아이고.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하면 지금 언론은 왜 본인들의 코멘트를 밑에 쓰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도 완전 사실 궁금한 일이죠. 예. 경마 중계하듯이만 쓰고 있네요. 그렇죠. 인용만 사실 하고 있죠.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코멘트 너무 심한 발언이니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런 게 잘 없는 상황. 그러니까요.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그래도 김종인 위원장이 그만하자. 네거티브 자성론, 정책 얘기하자. 이런 반응이 그래도 나오잖아요. 네. 언론에서는 이런 반응이 안 나오나요?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한창 비방전을 중계할 때도 아주 극히 일부 매체에서는 보도가 나왔고요. 예. 그리고 그저께죠 12월 20일 일면에서 이런 네거티브전이 잘못됐다고 자성론을 보도한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한겨레 서울신문이 대표적인데요. 네. 일면에서 이런 식의 폭로 싸움이 정책을 삼켜버렸다. 서울신문 일면 보도고요. 네. 한겨레는 혐오 주장 대선에 피로감만 쌓인다고 일면에 썼습니다. 예. 동아일보도 같은 날 사설을 통해서 이런 식의 대선은 씁쓸할 뿐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네. 사실 12월 20일이면 너무 늦은 감이 있죠. 이미 할 거 다 하고. 이미 한참 지난주에 네. 네거티브 중계로 소위 말하는 조회수 장사 이미 다 한 상태에서 아하. 너무 뒤늦게 쫓아갔다. 이런 비판을 우리 언론이 피할 수가 없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네거티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 시간이 지나면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검증할 시간이 없다는 걸 악용해가지고 막 가짜 던지는. 뉴스를 쏟아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큰 문제가 문제죠. 발생할 수 있어요. 네.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주의 말말말 여기까지 하죠. 이종훈 시사평론가,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